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출연료 하루 200만 원이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2016년부터 지금 방송을 맡아 진행해 왔으니까 그동안 23억 원 정도 수령을 했을 것이다. 고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통방송 같은 경우 이제 독립재단입니다. 물론 서울시 산하가 서울시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독립된 곳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출연료 갖고 공격을 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 변호사님 이번 문제 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미 TBS에서 해명한 것처럼 TBS에서 실제로 이 뉴스공장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도 안 되는 돈이 뉴스공장 제작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90%가 넘는 금액의 수익을 내는 굉장히 그 인기 있는 프로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청취율 조사에서도 보면 지금 3년째인가 1등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다수가 굉장히 즐겨 듣는 방송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액 출연료로 인해서 그 방송 운영 자체에 적자가 온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돈의 지출은 실제로 어떤 방송의 경영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1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나머지 90%가 넘는 이익을 창출하는 굉장히 효자 방송이라면 거기서 지출되는 비용 자체를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연하는 진행자에 대해서 타겟팅을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그 금액을 문제 삼는다면 그건 되게 좀 이상한 논리예요.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의 유불리에 따라 특정 언론인을 공격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영상 판단으로는 너무나 이득을 가져다주는 방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료를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립적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 판단으로 도저히 해석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해석의 논리로 자꾸 바라보고 그걸 공격한다면 그 자체로 사실은 방송의 어떤 그 독립성, 방송의 독립성하고 경영상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TBS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친여 방송인들을 다수 출연을 시켰고 여기에 또 계약서 없이 구두로 출연료를 과도하게 주는 사례가 많았다.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 등등도 지금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특정인에게 돈을 많이 준다는 그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크죠. 방송은 방송법에 의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금 재난으로 된 것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독립성을 주는 것은 왜겠죠? 편파 방송하라고 합니까? 편파 방송하려면 본인이 너튜브 같은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방송의 공정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 지금 자료를 들어봤더니만 지금 이번 4기 이 방송 그 위원회에 들어선 이후에 지금 그 6번째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방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도 없어요.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용수 할머니 그 관련해가지고 그 인터뷰하는데 배우설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제재도 있었고 특히 이번 그 4.7 그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두고 이른바 그 오세훈 후보의 어떤 그 생태탕 얘기와 관련해서 정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사람들을 5명 연속으로 계속 인터뷰를 한다는가 그런 것들은 과연 그것이 방송의 공적인 공기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죠. 나아가 그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회당 200만 원씩이나 받아? 저도 사실 TBS에 방송 많이 출연했습니다. 심지어 EBS EFM이라는 그 영어 방송에도 제가 갔는데 한 번 나가면 라디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내지 7만 원 줍니다. 그리고 TBS TV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줘도 10만 원 내지 20만 원 줍니다. 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200만 원이 줬다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뭐라고 했죠? 아니 공무원은 또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여기다가 기여했는 것이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소 때 이분들이 뭐라고 했죠?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등기이사는 5억 원이 넘으면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는 그 개인 기업이 공공기업이고 공무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알 권리,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그분들의 연봉이라든가 인센티브로서의 어떤 보너스 같은 것들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
TBS는 서울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울 시민들이 그것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기여했는데 많이 내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수조했으면 거기에 연봉 수조 가지고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준적인 논리로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국민이 보기에는 답답한 겁니다.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말을 돌리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오히려 답답할 따름인 겁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딱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돈이 문제냐, 아니면 방송의 둘 다 편파성이 문제인 문제냐. 거죠. 네. 그리고 돈이 문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지 말고 그럼 2억 이하로 내리세요. 그 공개 기준을. 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지금 5억이 안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그건 이렇게 상장회사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통령 원래 연봉이 2억 5천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억이 넘는 실질적인 수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준 거죠. 다른 프로그램 방송 제작비까지 여기서 충당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럼- 편향성 관련 논란도 아까 생태탕 말씀하셨는데 수도 없이 출연 기회를 줬습니다. 반론할 기회를. 안 한다고 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끝까지 자기들은 안 하겠다. 그거는 오히려 네. 역으로 그 대중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분 너무 지금 열기가 뜨거워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세탕 관련된 방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중징계가 내려지는 수순을 밟고 있기도 합니다. 제작진들의 의견 진술을 들을 그런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이 편향성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이 출연료 등등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야권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감사원이 감사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질의에 대해서 일단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된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각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그러면 뭐 감사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네.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감사 청구란 것이 있고 네. 공익감사 청구 그리고 또 국회의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통로가 있는데 지금 그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감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이 부패방지법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국민들이 300명 이상 요청을 할 경우에는 네.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해서 공익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00명 이상 성인들이 모여서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300명 이상이 모여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요건이 맞다고 하면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에서 지금 이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했더니만 감사원에서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처리의 적정성 예컨대 그와 같은 고액의 어떤 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한 장 없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나라장터나 이런데 비딩을 해서 할 때 보면은 정말 몇백원, 몇천원 같은 것도 다 서면으로 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관련되는 사무 처리 감사도 가능한 것이고 그와 같은 회계와 관련되는 회계 감사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감사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아니 감사가 지금 감사원법에 따르면 네. 이게 지금 2분의 1 이상을 출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 이상을 출제한 대상은 감사 대상이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나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감사 청구나 국회법에 따른 국회 의결을 통한 네. 감사 요구나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기감사 등의 네. 대상이 되면 감사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과연 이 문제가 위법이냐?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런 출연료 계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두 계약으로 하는 네. 이유가 언제든지 이 편성의 변경으로 이제 그 진행자들이 바뀌어왔던 전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등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래 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 공중파의 경우에 이제 이런 일반 출연자 네. 말고 그런 고정 진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면 계약으로 대체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TBS도 그 서면 계약으로 대체되는 추세조차서 네.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위법 사항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회계 처리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공익재단 네. 같은 경우 투명해서 그런 부분으로 다 회계 처리는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